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뉴스 보시면 참 세상이 흉흉하다 그러시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화요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려고 잠깐 집 앞 골목으로 나갔는데 이때 어디선가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이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남성이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세상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 상황은 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피해자의 상황이 굉장히 걱정이 걱정돼요, 되는 진짜. 상황이잖아요. 이 피해자는 가슴과 목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수차례 흉기로 공격을 당했다고 세상에. 하고요. 목격자의 신고로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상황 목격했던 시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남자 비명 소리 듣고 저 무서워서 한 2, 3분 뒤에 있다가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었고 앞에 청년이 119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어떤 또 지나가신 청년이 심폐소생술 계속 해주시고 그런 상태에 한 119가 한 10분 있다가 와가지고 다행히 목격자분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은 되셨는데 이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최단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미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리신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하, 세상에 유족분들,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유가족들은 얼마나 정말 황망하겠어요. 근데 이 범행의 가해자죠. 이 가해자는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불과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가서 본인이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죽였다라고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수 전화를 받고 경찰이 이 가해 남성의 주거지로 바로 이제 출동을 했고요. 네. 그 주거지에서 이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아니, 두 사람 사이에 과거 무슨 원한이라도 있던 거면 왜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게 된 걸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가해자 정 씨와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살긴 했어도요. 평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모르는 사이라는 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고요. 이 가해자 정 씨의 주장일 뿐입니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가 오는데 우산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분이 나쁜 상태였다. 아유, 세상에.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입니까?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진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이유가 됩니까?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던 이 악마 같은 사람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1,000원 달라 하신 거 왜 맞나요?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흉기는 왜 집에서 갖고 나오신 거죠? 왜 자수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자수까지 하셨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계획적인 범행 아닙니까? 선생님. 이웃 주민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예 모르는 분인가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을 달라고 했다는 본인 진술은 사실입니까? 정말로 분노가 치밉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왜 자수를 했을까? 그 심리는 뭐예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발적 범죄는 아니고요. 본인이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뭐 범행하고 자수하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 이 동네에서 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고함 지르고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좀 피해 다니는 그런 네. 사람들. 그게 지금 이제 조현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요. 바로 이 범행을 한 당일 날에는 약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시비를 거는 거, 비 오는데 뭐 우산을 누가 안 빌려줬다, 뭐 1,000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거절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범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유를 달기 위한 일종의 그런 어떤 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앞서 자막도 나왔죠. 이 사람이 조현병 병력이 있었고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쭉 복용해다 당일날에는 약을 먹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금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이 남성의 범죄가 더 악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조현병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골랐다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이 상대를 고르는 데서는 약한 상대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데 여성이라든가 어린애들을 만약에 본인이 범행 대상으로 고르게 되면 나중에 비난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 중에서 건장하게 보이면은 자신의 어떤 그 범행이 좌절될까 봐 세상에. 아까 그 불행하게도 그 피해자인 60대 되는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라고 하니까 아주 뭐 정신의 어떤 온전함을 떠나서 악질적인 그런 범죄가 되겠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 제목이 진짜 떠오릅니다. 그런데 백성원 변호사님, 네. 처벌이 어떤 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유족에게는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연히 영장은 발부가 됐고요. 뭐 죄명은 당연히 살인죄가 될 거고. 근데 이제 다만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뭘까요? 첫 번째 우발적 범행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우발적 범행이라는 건 그냥 나와서 순간 욱해서 주변에 있는 걸 들어서 공격을 했단 모르겠는데 흉기를 휴대하고 나왔잖아요. 흉기를 휴대하고 나왔다는 건 처음부터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어도 나는 누군가를 공격하겠다는 걸 확실히 갖고 나온 세상에.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우발적 범행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 변수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심신미약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병 약을 먹지 않아서 그때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특정한 정신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 상황에서 이 병 때문에 내가 대상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거나 내 하는 행동을 이해를 못하거나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데 본인이 지금 대상도 특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범행도 뭔지 이해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현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인정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중하게 처벌돼야 할 범죄이고요. 법이 살아있다는 거 반드시 보여주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